예, 안녕하세요. 예, 개꿀국어의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특강 두 번째 작품 동동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원문을 반드시 자기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비우는 마음으로 설명서 없이 해석을 하라고 했거든요. 오늘도 그런 공부가 좀 진행돼야 되고요. 저랑 같이 그런 식으로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이 작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셨죠? 해설서, 설명서 이건 나중 문제고요. 있는 그 자체 지문을 충실히 살펴보는 것이 문학의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작품입니다. 동동. 수능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참 높은 작품 중에 하나고요. 작품성도 뛰어난 데다가 문학적인 가치, 또 우리 민속 세시풍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민속 자료의 가치도 아주 탁월해서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아주 소중합니다. 희귀자료죠, 희귀자료. 고려가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동이인데요. 동동. 우리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이 동동이라는 거는 북소리를 지금 흉내낸 말이에요. 흉내낸 말. 그러니까 의성어죠, 의성어. 그렇죠? 그걸 흉내내서 이제 북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1년부터 덕일랑 곰배 받잡고 복일랑 님배에 받잡고. 이 곰배 님배라는 말은요. 이제 뒷잔 앞잔에 받친다. 그러니까 덕을 앞에 받치고 복을 뒷잔에 받친다.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덕과 복을 드립니다. 나라라는 것은 드립니다. 드리러 오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님에게 어떤 덕과 복을 기원하는 그런 글이라고 봐야 되겠죠. 1년에서는 덕과 복을 기원한다. 송축한다. 이렇게 하셨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건 후렴구에 후렴구 각 연마다 이렇게 후렴구가 지금 등장을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이 고려가요의 특징은 이제 삼음보, 음보가 삼음보고 또 분절체로 되어 있습니다. 분절체, 분연체라고 하는데 후렴구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3요소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연에 가시면은 이제 어떤 게 나왔을까요? 이제 1월달, 음력 1월이군요. 정월. 정월에 흐르는 날인물, 날인물은 냇물을 얘기하는 냇물, 시냇물. 이 물은 이거는 이제 감탄사고요. 어저 녹저 한다. 그러니까 얼고 녹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2월 이제 정월달에 보면 이제 물이 이제 얼고 녹고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세상 누리, 삶에 태어나서 내가 삶 가운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몸이 홀로 지낸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몸은 혼자다. 이거 변함이 없다. 항상 혼자다 이거예요. 근데 자연은 어때요? 이 시냇물은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또 녹기도 하는데 따뜻하게. 근데 이 화자인 나는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늘 혼자다. 혼자 살아간다. 이런 의미니까 결국 이 물과 화자는 무슨 관계다? 대조라고 봐요. 대조.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부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가시면은 2월 보름에 가니까 높이켠, 높이켠 등불 답다 직유법이죠. 비유. 그러니까 등불 답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그리워하는 님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실려 있거든요. 등불이라는 건 뭡니까? 왜 나왔지만 만인을 비추실 모습, 지으신 모습이냐? 비추실 모습이십니다. 누가? 님이. 그렇죠? 화자가 바라보는 이 님의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로 만인을 비출 환한 등불이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적으로 또 인품이 뛰어나다는 거죠. 훌륭한 인품을 지닌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예찬하는 거죠. 예찬.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로 가시니까 4연에 3월이 지나며 이렇게 피는, 그쵸? 피는 만춘, 늦봄이라고 하거든요. 늦봄. 진달래꽃이요. 그러니까 이제 진달래꽃이 피었죠.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쯧은 여기서 모습이라는 거, 모습. 그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이겁니다. 지니셨다. 누가? 님이. 그쵸? 달래꽃이나 그 앞에 나왔던 등불은 누구다? 님입니다. 님. 아셨죠? 그래서 달래꽃이요. 여기 달래꽃은 어떤 거냐면 정말 아름답다. 정말 그 멋지다. 뭐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예찬한 거죠. 이것도.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연에 가시면은 이제 4월달. 4월 안이 있고, 4월달에 안이 있고, 오셨다. 누가 와? 꾀꼬리 새. 그죠? 꾀꼬리 새가 이제 날아왔어요. 4월달에. 근데 무슨 다라는 건 무엇 때문에? 응? 녹사라는 건 이제 고려 시대 때 무관 벼슬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여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상은 남자고, 그렇죠? 우리 님은 옛날의 나를, 그 친했던 그 옛날의 나를 벌써 잊고 계셨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의 원망의 그 감정이 실렸죠, 지금 보니까. 왜 안 오냐? 꾀꼬리는 오는데 우리 님은 왜 안 오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꾀꼬리와 자기 화자의 처지가 어때요? 상반되죠, 대조되죠. 그래서 이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객관적 상관물. 그렇지만 감정이입이 아니라 감정의 대조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그 황조가 있죠? 유리왕의 황조가에서 나온 그 꾀꼬리랑 유사하잖아요. 기능이.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5월달로 한번 가실까요? 5월달. 자, 음력 5월 5일에 수린날이라고 하죠. 수린날. 우리 그 단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오. 아침에 먹는 약. 그 수린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그 우리 세시풍속에 보시면은 단오잖아요. 단오는 기가 아주 가장 센 그런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먹는 그 약은 건강과 장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약이라고 합니다. 익모초라고 하는 약초거든요. 익모초라는 약을 다려 먹으면 굉장히 오래 살고 건강하고 또 그 간장제라고 하더라고요. 강장제. 그리고 더위 먹을 때도 효과가 있고 원기 회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약을 아마 드리려고 한 것 같아요. 이 화자가. 즈문, 1000년, 우리 고요죠. 1000년 동안을 그러니까 장수하실, 그죠? 장수하실 약이라고 내가 당신께 바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5월 5일 날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어떤 그 사랑과 정성이 담긴 그러한 어떤 보약을 바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음력 6월 보름에 별해라는 거면 벼랑, 낭떠러지 있죠? 벼랑에 버린 빛 답습니다. 이런 거 빛. 여기서 중요한 소재는 빛이죠. 버림받은 빛이잖아요. 버림받은 빛. 이건 이제 화자의 처지를 갖다가 비유한 겁니다. 아셨죠? 돌아보실 님. 조금이라도 이제 님이 나를 본다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나는 당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버린 님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셨죠? 동동다리 이렇게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6월 달에는 이제 우리 유도라 그래가지고요.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요, 여성들이. 그래서 그 여성들이 머리를 감고 빗을 거 아니에요. 그 빗을 이제 버리거든요. 그렇죠? 더러워졌으니까 빗을 버려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민적인 어떤 풍속과 우리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자임을 알 수가 있죠, 화자가. 그렇죠? 이 빛만 봐도. 자, 그다음에 7월달 보실까요? 음력 7월 보름에 백종. 이 백종도 이제 세시풍속인데 이 백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많은 종류의 음식과 과일, 그렇죠? 이 음식과 과일을 벌려놓고, 그러니까 잔치한다는 얘기예요. 잔치.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려 시대 때는요, 이 백종 때는 어땠냐면 그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 혼백이 와서 마음껏 드시라고 차려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그 친지와 가족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제잖아요, 축제. 그죠? 가족 축제. 그러면은 이때 우리 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있어야만, 함께 지내야만 좋은데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게 나의
진정한 바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직설적인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네요. 그렇죠? 그 자기의 소망을 궁극적인 소망을 직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8월 보름을 가실까요? 8월 보름에는 어떠냐? 가베라는 건 우리 한가위 추석이잖아요. 추석. 그렇죠? 가베 날이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고 님을 모셔서 함께 있어서 지내야만 그렇죠? 오늘이 진정한 가베다. 응?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뭐 발렌타인데이다, 화이트데이다 할 때 어때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어야 그 날의 의미가 빛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베 한가위날 이런 잔치 명절날 님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나는 정말 너무 외롭다. 같이 있어야만 진정한 한가위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화자의 정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내가 그 화자다 생각하시면은 그 절실한 마음 느껴지죠. 네, 그런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 이 시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필기된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화자가 된 것처럼 그렇죠? 그 작품 안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 대사를 내가 이렇게 치고 있다. 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정답에 가깝고 또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 강좌와 또 설명서 이런 거를 보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보게 되면요 무조건 암기하게 되고 필기하게 되고 필기가 없으면 또 한참 생각하다가 책 덮으면 깜깜하고 이런 그 악순환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저처럼 하면은 아이들이 성적이 상당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다 어느 순간 굉장히 그 문제를 아주 잘 풀어요. 아주 아셨어? 그 학생들의 그 잠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생각해서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학생들도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똑같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지금 아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저의 그 진정한 마음을 좀 읽으셔서 끝까지 이렇게 들어보세요. 믿고. 그러면 틀림없이 많이 바뀝니다. 아셨죠? 지금 다른 강좌랑은 조금 많이 차별화될 거예요. 다른 강좌는 그냥 해설 위주로 막 돼 있지만요. 저는 원문 그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해설을 보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요. 굉장히 그 공부의 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9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음력 9월 9일에 약을 먹는다. 약. 그렇죠? 약을 먹는데 황화꽃이 안에 든다. 그러니까 9월 9일은 이제 중양절이라 그래 가지고요. 9월 9일 음력 9일 날 중양절이라 가지고 우리 약을 먹자. 그러니까 중요한 날 약을 먹고 황화꽃 우리 그 국화잖아요. 국화꽃이 집안에 막 만발한 거죠. 만발을 피고 세서 감아나요. 이 세서 감아나요라는 이제 우리 승특강제에 보면 세 가지 뜻이 나와 있죠. 갈수록 뭐 아득하다, 초가집이 조용하다, 향기가 퍼져서 은은하다, 뭐 이런 세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조용하고 은은하고 아득하다. 이게 결국 고요하다 이거죠. 고요하다. 그러니까 황화꽃이 피면 어떻습니까? 술도 먹고 국화주 또 안주로 또 전을 부쳐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다 이런 의미죠. 아셨죠? 배경은 화려한데 실제 나의 그 처지는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고독과 외로움, 안타까움이 담겨 있잖아요. 지금 벌써. 자,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로 가시면 10월 달에 가시면은 점이연. 이 점이연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조각으로 얇게 칼로 베어내는 거예요. 얇게. 이 바랏다화라. 이 바랏다화라는 것은 이제 보리수 나무 같다. 직유법이잖아요. 이 보리수 나무는 이제 뭐냐면요. 우리 이 보리수 나무가 그 염주나 목탁으로 많이 썼대요. 이 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불교에서 많이 써가지고 이 보리수 나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보리수 나무는 또 꽃말이 부부의 사랑이에요. 사랑. 또 결혼을 말하는 그 꽃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의 의미는 결국 님과 나사의 어떤 그
사랑을 의미한다고 보겠죠. 근데 이게 베어졌죠. 잘렸죠. 잘렸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별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 보리수 나무는요. 이 열매는 붉거든요. 이 붉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먹기도 하고 그 남은 가지를 어때요? 부러뜨려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미는 결국 뭐예요? 굉장히 그 비참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꺾어버리신다. 그래서 가지를 꺾어버리신 뒤에 어때요? 그렇죠. 남들이 그걸 가질 분이 가지고 지니실 한 분도 없다 이거죠. 버림받은 여자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처량한 그 여자의 신세가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가면은 봉당자리라고 나오거든요. 봉당자리. 이 봉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그러니까 흙바닥 자리에 한삼이라는 건 여자의 어떤 그 속옷이나 하얀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추운 상황이잖아요. 그 봉당자 11월이면 겨울 아니에요. 엄동설한. 그렇죠? 흙바닥 그 자리에 누웠다는 거예요. 한삼도 없고. 그럼 굉장히 추운 상황이잖아요. 추운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슬할 살아온 저 이 말은 슬픔이 되살아난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동설안의 찬자리에 누워가지고 혼자 있잖아. 혼자. 결국 뭐냐면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더 어때요? 외로움이 극도로 고조되죠. 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죠. 고운님, 사랑하는 님. 이 님이 스시옴이라는 건 뭐예요? 여의고 이별하고 지내고 있다. 제각각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더 춥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연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연에 보시면은 이제 12월 달, 그렇죠? 12월 달 분디나무로 깎은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상한다,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반은 뭐예요? 쟁반이나 뭐 소반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젓가락 같습니다. 누가? 내가. 그렇죠? 화자죠, 화자. 님의 앞에 들어서 가지런히 어린어이라는 것은 가지런히 올려놓으니 손님이 엉뚱하게 생뚱맞게 손님이 그 젓가락을 가져다가 입에 어때요? 입에 무옵니다. 입에 물었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은 뭐예요? 이 화자가 사랑한 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인데 엉뚱한 제3자가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극적인 운명에 기구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타깝죠. 그러한 정서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자 자신이 이 주인공이 됐다 생각하시면 그 정서가 다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도 좋지만 제일 먼저 해석을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자기가 해석하는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 끝까지 이런 방식대로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문학 다 잡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고려가요의 그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 동동에 대해서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봤고요. 다음 2강에서는 이 고려가요 동동 바로 2강에서는 이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또 완벽해지는 거니까요. 예, 그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